당신은 이기적이라는 말이 두려워서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포기한 적이 있나요?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부터 칼융의 깊은 심리학을 통해 당신이 왜 그토록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진짜 삶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 당신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착해야 한다고, 순종해야 한다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그것이 사랑받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도 웃었고 슬퍼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욕구는 점점 작아졌고 타인의 기대는 점점 커졌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입니다. 이 가면은 처음에는 우리를 보호합니다. 사회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면은 우리의 얼굴에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가면과 진짜 얼굴을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기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부모님의 기대, 배우자의 기대, 아니면 사회의 기대? 당신 자신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나요? 35살의 미영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평생 착한 딸로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에 갔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고 남편의 모든 결정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아니오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영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친 눈, 굳은 표정, 사라진 미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원하지? 나는 어디로 갔지? 이것은 단순한 우울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아의 상실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의 실패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진짜 당신이 되지 못하는 것,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깨어나라고, 돌아오라고, 당신 자신으로 돌아오라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기적이라는 말을 그토록 두려워할까요?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이 처음으로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부모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을 것입니다. 실망한 목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너는 이기적이구나. 너는 나쁜 아이구나. 그 순간 당신의 어린 마음은 배웠습니다. 나의 욕구는 나쁜 것이라고. 나를 표현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라고.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어둠 속에 숨긴 자아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분노, 당신의 욕심, 당신의 욕구, 당신의 이기심. 이 모든 것이 그림자 속에 갇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조종하면서.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이기적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본능입니다. 자기 보존의 욕구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돌보지 않으면 누가 당신을 돌볼까요? 당신이 당신의 편이 되지 않으면 누가 당신의 편이 될까요? 사람들은 혼동합니다. 이기적인 것과 건강한 자기 사랑을. 당신이 당신을 우선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컵을 먼저 채우는 것입니다. 빈 컵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없습니다. 42살의 지혜 씨를 만나보세요. 그녀는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택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가족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좋은 엄마, 좋은 아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몸이 말했습니다. 아니오라고. 원인 모를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병원을 다녀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융은 이것을 신체화라고 불렀습니다. 무의식이 몸을 통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듣지 않는 메시지를 몸이 대신 전달하는 것입니다. 멈춰라. 돌아보라. 당신 자신을 돌보라. 지혜 씨는 결국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화가 나 있어요. 나는 지쳤어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하는 동안 그녀는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상담사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지혜 씨는 처음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원함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금지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욕구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주말 오전에 혼자 있고 싶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다. 이 욕구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걸까? 나는 나쁜 엄마가 되는 걸까? 아니요,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욕구를 가진, 감정을 가진, 꿈을 가진 인간입니다. 당신의 욕구는 정당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타당합니다. 당신의 꿈은 소중합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나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페르소나의 가면을 벗고 그림자를 통합하고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길입니다. 자, 이제 그림자 통합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봅시다.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부정하고 억압하고 숨겨온 부분입니다. 당신의 분노, 질투, 욕심, 이기심, 이 모든 것이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그림자를 없애려고 합니다. 더 착해지려고, 더 이타적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압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마치 수면 아래의 빙산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크게 자랍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라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라고. 인정하라고. 그래, 내게도 이런 면이 있구나. 나도 때로는 화가 나고 질투하고 이기적일 수 있구나. 이것이 인간이구나. 50살의 현주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평생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절대 실수하지 않고, 절대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성자처럼 대했습니다. 그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친구를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친구가 승진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할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저 사람이 승진하지?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혐오스러웠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질투심 많은 사람이야. 그녀는 이 감정을 억압하려고 했습니다. 더 친절하게 굴고 더 많이 웃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더 불행해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혐오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상담을 통해 현주 씨는 배웠습니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질투를 느낀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질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현주 씨의 질투는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인정받고 싶어. 나도 성공하고 싶어. 나도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것은 나쁜 욕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당한 욕구입니다. 그녀가 이 욕구를 인정했을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인간이야.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어. 괜찮아.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인간이면 충분합니다. 빛과 어둠을 모두 가진 인간, 강점과 약점을 모두 가진 인간. 이것이 진정한 당신입니다. 이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가장 어려운 단어입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 부탁할 때 당신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도, 에너지가 없어도, 하고 싶지 않아도. 당신은 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미움받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을 희생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관계를 위해, 사랑받기 위해. 하지만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당신을 숨길수록 진정한 관계는 멀어집니다. 당신이 가면을 쓰고 있는 한 누구도 진짜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가면입니다. 당신의 페르소나입니다.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45살의 민수 씨를 만나보세요. 그는 회사에서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료가 부탁하면 절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일했고 밤늦게까지 남았습니다. 상사는 그를 칭찬했습니다. 민수 씨는 정말 헌신적이에요. 하지만 민수 씨의 가정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외로워했고 아이들은 아빠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무능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그의 막내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나랑 놀아줄 수 있어요? 민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지금 바빠. 나중에 놀아줄게.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기다렸지만 아빠는 항상 바빴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빠에게 놀아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중요한 것을 잃었구나. 회사 동료들에게 네라고 말하느라 가족에게는 아니오라고 말했구나. 그는 결심했습니다. 변화해야겠다고. 처음으로 상세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정시에 퇴근해야 합니다.
아들과 약속이 있어서요. 상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아들과 놀이터에 갔습니다. 그네를 밀어주고 함께 웃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이 내가 내라고 말해야 할 일이구나.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선택해야 합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 실현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진실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의 갈등을 초래합니다. 때로는 이별을 의미합니다. 예, 변화는 저항을 불러옵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왜 변했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 그들은 당신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변화는 그들에게도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55살의 은경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드렸고 식사를 준비했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직장일도 있었지만 시어머니를 먼저 챙겼습니다. 그녀는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은경 씨는 지쳐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변화해야겠다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제가 조금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주말에는 제 시간을 갖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요즘 며느리들은 이기적이야. 은경 씨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인가?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냉랭했고 남편은 중간에서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스스로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을 분담했습니다. 그리고 은경 씨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주말에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도자기를 배우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행복해지자 가족들도 행복해졌습니다. 그녀가 채워지자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많이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채울 때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더 나은 배우자, 더 나은 부모, 더 나은 친구가 됩니다. 빈 컵으로는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컵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관계가 끝나기도 합니다. 당신이 변화할 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전의 당신을 원합니다. 순종하고 희생하고 침묵하는 당신을.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이별은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필요합니다. 융은 이것을 죽음과 재탄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낡은 관계가 끝나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세요.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가 죽어야 합니다. 고치 안에서
완전히 녹아내려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 없이는 날 수 없습니다. 변화 없이는 날개를 펼칠 수 없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당신이 되기 위해서는 옛 당신을 놓아야 합니다. 착한 딸의 가면을,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을, 희생적인 엄마의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이것이 두렵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너머에 자유가 있습니다. 48살의 수진 씨를 만나보세요. 그녀는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존중하지 않았고 그녀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참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은 놀랐고 가족들은 반대했습니다. 친구들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혼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외로웠고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울었고 자신의 결정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이혼 후 수진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고요함을, 평화를, 자유를.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갈지, 무엇을 할지. 그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요가를 배우고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고통의 이야기, 성장의 이야기, 자유의 이야기.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나와 함께 있어. 이것이 자기 실현의 여정입니다.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의존에서 독립으로, 두려움에서 자유로. 당신은 혼자서도 완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융의 집단 무의식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성을 기억하세요. 우연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을 이끌었습니다. 변화의 때가 왔다고, 깨어날 때가 왔다고, 당신 자신으로 돌아갈 때가 왔다고. 자, 이제 실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어떻게 이기적이라는 비난의 두려움을 극복할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첫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매일 저녁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나? 화가 났나? 슬펐나? 질투했나? 이 감정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인정하세요. 그래, 나는 이렇게 느꼈어. 괜찮아. 둘째, 작은 아니오부터 시작하세요. 모든 부탁을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번,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아니오라고 말해보세요. 불편할 것입니다. 죄책감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연습할수록 쉬워집니다. 셋째,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이 시간은 온전히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당신을 채우는 일을 하세요. 넷째, 그림자와 대화하세요. 당신이 부정하고 싶은 감정이 올라올 때 도망치지 마세요. 앉아서 그것을 바라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이것은 무엇을 원하나?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안내자입니다. 다섯째, 경계를 설정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한계를 알려주세요.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할 수 없어요. 명확하게 말하세요. 모호함은 혼란을 낳습니다. 명확함은 존중을 낳습니다. 여섯째, 자신을 용서하세요. 당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것입니다. 때로는 옛 패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일곱째, 지지 그룹을 찾으세요. 혼자서 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함께 성장하세요. 여덟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긴 여정입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뒤로 물러섭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나아가세요. 자연을 다시 보세요. 봄이 오기 전에 겨울이 있습니다. 씨앗이 싹트기 전에 땅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 계절이 필요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변화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기적이라는 비난은 종종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변화하면 시스템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면 당신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지지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축하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세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융은 말했습니다. 개성화는 고독한 여정이라고. 하지만 외로운 여정은 아니라고. 당신은 혼자 걸어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당신은 이 거대한 인류의 여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을 안내합니다. 꿈을 통해, 직관을 통해, 우연의 만남을 통해. 귀 기울이세요.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그것은 당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진실로 이끕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이기심은 사실 자기 사랑입니다.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는 아니오는 사실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이 미안해 하는 경계는 사실 자기 보호입니다. 이것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건강한 것입니다. 세상은 오랫동안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희생이 미덕이라고, 자기 부정이 사랑이라고, 침묵이 평화라고.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자기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진심에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자유에서, 빈 컵이 아니라 넘치는 컵에서. 당신이 당신을 존중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경계를 지킬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경계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하세요. 나는 나를 우선시하겠다고. 나는 나를 사랑하겠다고. 나는 나의 편이 되겠다고. 이것은 이기적인 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결심입니다. 번영의 결심입니다. 당신의 삶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귀중합니다. 이것들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가치 있는 곳에 쓰세요. 당신을 채우는 곳에 쓰세요. 당신을 살리는 곳에 쓰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변화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기쁘게 하면 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밤 거울 앞에 서보세요. 당신의 눈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나를 존중해. 나는 나의 편이야.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거짓말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세요. 매일 말하세요. 어느 순간 당신은 믿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당신으로 돌아가는 여정. 페르소나를 벗고 그림자를 통합하고 자기 자신이 되는 여정.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길입니다. 봄의 씨앗처럼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름의 나무처럼 당신은 자랄 수 있습니다. 가을의 열매처럼 당신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겨울의 눈처럼 당신은 정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것은 종종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당신이 마침내 당신 자신이 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칼융의 지혜를 기억하세요. 당신이 의식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식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 됩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의식적으로, 용감하게, 자유롭게. 당신의 그림자를 포용하세요. 당신의 욕구를 인정하세요.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당신의 경계를 설정하세요. 당신의 아니오를 말하세요. 이것이 당신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당신은 평생 자신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비난하며 살 것인가요? 아니면 자신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요?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여정은 계속됩니다. 매일 매 순간 당신은 선택합니다. 옛 패턴으로 돌아갈 것인가?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인가?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용기를 선택할 것인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 것인가? 당신의 삶을 살 것인가? 이 영상이 당신에게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나를 우선시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편입니다. 이 선언을 쓰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처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기적이라는 비난이 두려워 자신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완벽하지 않은 당신으로, 빛과 어둠을 모두 가진 당신으로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의 새로운 장, 진짜 당신으로 사는 장, 두려움 없이, 죄책감 없이 자유롭게 사는 장. 당신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진실로 돌아가는 여정,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을